전설야당. 모래밭에서 계집종과 뒹군 박생. 을 4년에 박생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향하던 때의 일입니다. 일행이 평안도 의주에 머무르던 날, 박생은 앳된 계집종 말비를 보고 어여쁘게 여겨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비가 응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박생은 대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네가 성안에 가서 나를 위해 말비와의 하룻밤을 성사시켜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을 테니 부디 힘써주게. 그에 대해 대관은 고개 저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임자가 있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판관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관의 말을 듣고 박생은 곧 판관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관은 말비를 불러 살살 달래면서 시중 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말비는 말을 듣지 않고 상방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얘야, 가까이 와보렴. 박생이 말비를 부르자 말비는 시큰둥한 얼굴로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그 직후 박생은 자신의 오코로를 풀었습니다. 오코로는 양끝에 옥이 장식된 술이 달린 끈을 이르는 말입니다. 말비가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니 박생은 그 오코로를 말비의 옷에 메어준 후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말비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이에 박생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것이 됐듯 너는 내 물건을 얻었으니 내 말에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박생은 그날 밤 말비를 방으로 불러 함께 잤습니다. 말비는 박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뒷날 이익을 얻을까 싶어 애교를 부렸습니다. 박생이 사신단으로 명나라에 가서 귀한 이국적 물건을 사면 그중 일부를 선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말비는 가전 교태로 아양을 떨며 귀인을 만난 듯 귀히 대접했습니다. 여기에 홀딱 넘어간 박생은 아름다운 짝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쌍의 원앙이로다. 내가 너를 위해 뭔들 못해주겠느냐. 이튿날 말비가 박생에게 말했습니다. 관가가 번잡하고 시끄러우니 저의 집으로 옮겨 나물 반찬과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라도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박생은 이른 아침에 말비의 집으로 따라가서 조밥과 아욱국을 맛있게 먹고 밥알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습니다. 너의 음식 솜씨가 매우 좋구나. 말비는 그렇게 말하는 박생을 쳐다보고는 밥상을 치우자마자 불을 피워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생이 집 떠난 지 오래되어 얼굴에 때가 끼고 머리가 더부룩해진 까닭입니다. 잠시 소녀에게 얼굴을 맡겨주세요. 말비는 직접 박생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면서 용모를 더욱 단정히 해줬습니다. 내 고운 손길이 닿으니 말끔해지는구나. 말비를 더욱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본 박생은 아쉬우나 인사를 남기고 숙소로 돌아와서 여러 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깔끔한 집과 슬기로운 계집을 보지 못했다오. 또 행동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신단이 출발함에 따라 박생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고 말비는 배웅하러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이별해야 할 때 박생은 말비를 얼싸안고 모래밭 위에 누워 뒹굴며 울었습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더니 이제 저는 외로워서 어떡하죠? 내 마음은 여기에 두고 몸만 갈 테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채통을 벗어 던진 애정 행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돌 하나를 쪼개어 서로 이름을 써서 나눠 가졌고 박생은 옷소매에 넣으며 보물처럼 고이 간직했습니다. 내가 귀국길에 들를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테니 저를 잊지 마세요. 사신단이 영경에 머문 여러 날 동안 박생은 입만 벌리면 말비를 부르며 찾았습니다. 말비는 지금 뭘 하고 있으려나?
말비를 너무 보고 싶구나. 사신단이 보리를 마치고 요동에 이르렀을 때 말비가 뜻밖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말비가 사신을 맞이하는 임무의 영봉군을 따라가는 조카 말산을 통해 박생에게 두툼한 겹옷을 보낸 것입니다. 박생은 감격하여 말산에게 몇 차례 되물었습니다. 정녕 말비가 이 옷을 보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실까 염려된다면서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생은 그 겹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이 옷은 나의 계집 아이가 보낸 걸세. 사신단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계속 남하의 의주에 이르렀을 때 박생은 목이 빠질 정도로 강 건너를 살폈으나 그의 짐작과 달리 말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생은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말비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날은 말비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말비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밤마다 날이 꿈을 꾸었답니다. 어떤 날은 얼굴을 뵈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어 울었고, 어떤 날은 손을 잡은 채 꽃동산을 산책하며 웃었지요. 말비는 살짝 눈을 흘기며 애교를 부리면서 박생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허, 그랬구나. 나도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내가 보내준 옷 덕분에 무탈하게 돌아왔단다. 박생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한 후 많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말비는 무척 기뻐하면서 박생 얼굴에 과감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말비는 문득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에 어물이 없으니 날이 깨서 좀 얻어 오셨으면 합니다. 말비는 박생의 힘을 이용해 어물을 얻고자 그리 부탁한 것입니다. 오냐? 내가 구해오마. 또 다른 필요한 것은 없느냐? 그걸로 조카옵니다. 박생은 판관을 만나 건호 한 묶음을 얻어 직접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생은 그 집 제사를 지켜보다가 무릎을 꿇고 제사수를 받아 쾌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대주 늙은이이니 불갑을 마셔야겠다. 대주는 자기 집의 바깥 주인 또는 한 집안의 주인을 가리키니 박생은 마치 그 집안의 호주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 박생은 말비와 미루고 미뤘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바탕 격정의 쾌락이 지나고 박생은 말비를 품에 안은 채 넋두리 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 없이 어찌 산단 말이냐? 저 역시 앞이 캄캄하옵니다. 다음 날 사신단 일행이 출발해 임방관에 이르렀을 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박생은 말비의 손을 잡고 상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면 언제 보려나?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말비는 박생의 옷을 잡고 박생은 말비의 손을 잡은 채 서로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해가 높이 솟았기에 일행이 억지로 두 사람을 떼어냈더니 박생은 말비가 쫓아올까 걱정하여 급히 남의 말을 그것도 거꾸로 잘못 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으나 박생은 비 내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냇가에서 식사할 때 일행이 음식을 권해도 박생은 몽하니 시냇물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박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울고 있는가? 아닐세. 나는 그저 물속에 있는 고기를 구경하는 중이라네. 일행이 박생의 모자를 벗기고 보니 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말비의 사랑이 진심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박생은 그렇게 가슴 아리하며 이별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